평안하셨나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사순 특강 시간입니다. 지지난주에는 경무 프란치스코 형제님께서 자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고요.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 두 번에 거쳐서는 분당 교우분이신 윤태일 본입하시오 형제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임 신부님께 전해 듣고 형제님께 조금 바로 동생 분도 수도의 신부님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후배달 프란시스코에서 광고장도 역임하셨던 동생 신부님도 계시는데 책 속에서 프린트물이나 아니면 딱 강의에서도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형제님께서 필리핀에서 근무하시면서 김대건 신부님께서 전쟁 또 네르의 그런 밀란 등으로 피신해 있던 롤론부인 필리핀의 그곳에서 근무하시면서 신부님께서 여기 머무셨던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런 계기로 신부님의 생애를 정리하시면서 책도 내시고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강의해 주시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에 개봉한 탄생이라는 그런 영화 보신 분들은 또 김대건 신부님 이야기 들으면은 또 그 영화의 내용들, 이야기들도 또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저도 이렇게 궁금한데 오늘 강의해 주실 본입하시오 형제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참미 예수님, 저는 유임 본입하시오입니다. 저희가 오늘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이틀간에서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 갖다가 좀 알려드리고, 그래서 그 강의를 갖다가 하는 것은 오늘 하는 것은 거기 여섯 챕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한 7챕터 이런 식으로 해서 김대건 신부님이 어떻게 젊은 시절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그런 것 갖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보시는 지도에 나와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선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이 김대건 학생 때 거기에 거쳤던 그런 말하자면은 저기 장소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연결을 해봤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김대건 신부님은 신품을 받고 나서 1년 만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떤 성직자로서의 어떤 그런 이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만들 기회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못하면서 김대건 신부님은 모든 것을 다녀가지고 모든 사람을 만나면서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그걸 갖다가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그래서 업적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리고 또 그 행동 중에서 젊은 어떤 용기, 김대건 신부님의 어떤 특성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믿음과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망설이는 것이. 그래서 그런 어떤 이 김대건 신부님의 어떤 그런 이 열정이라든지 용기라든지 이런 게 사실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한 그런 덕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뭐딴 면보다도 그런 어떤 이 용기 있는 신앙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 코스는 이쪽에서 그 시간대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거기 김대건 신부님이 그쪽에서 모방 신부님한테 거기에 대해서 픽업이 돼가지고 신학생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최양업 학생하고 최방재 학생 이 세 명이 출발해가지고 저기 이제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주로 가서 중국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마카오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마카오까지 7달 동안 걸었어. 일주일도 아니고 7달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가 대충 판단해 보니까 한 5,000km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요새도 같으면은 보행 잘할 수 있는 그런 신발 들고 좋은 것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상도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그냥 안내자 손톱 들고 받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코스 그리고 이제 여기 첫 번째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 도착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 하려고 시작하는데 이쪽에서 이 중국에 그 당시에 아편이 일어나기 전에 임신이 승무하고 그래서 그런데 그 당시에 아무리 그 상황이 나빠도 나가는 학생들이 돌아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는 일반 사람이 국가의 어떤 허락 없이 나가면은 그냥 들어오면 사형이라고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데도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했던 게 이쪽에 있는 이 필리핀 이쪽으로 이제 이 필리핀으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피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리고 나서 피난 갔다가 이쪽에서 피난을 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한 5년 정도 하면서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은 그쪽에서 대학으로 치면은 이런 학사학위 정도를 이런 마치는 그런 코스. 그런 식으로 되는 와중에 그 당시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걸 마치고 나서 보니까 이 기계바퀴가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기계바퀴들은 이 프랑스의 선교사들이 3분이나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함대가 이쪽에서 동양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가 따지기 위해서 조선 조정에 따지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다시 김대건 그 당시에 이제 이 신학생이죠. 그 신학생을 이제 폭력을 해가지고 조선으로 오려고 이런 식으로 오는데 그 당시에 이 변성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니까 영국은 이겼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옆나라가 이겼으니까 자기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조선으로 오는 걸 갖다가 그냥 취소를 시키고 여기에 이제 난징 조약장에다가 들어가게 난징 지금 남경이죠. 그래서 고등 코스. 그래서 이까지 이제 와가지고 그래서 청년이 이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배가 안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그때는 여기서 이제 중국 배를 타고 이쪽으로 요동으로 갔어요. 요동에 가서 여기서 이제 국경으로 해가지고 이제 돌을 하고 그런데 이쪽에서 국경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동에서 한 몇 년간을 있습니다. 한 2년 정도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 김대근 신학생은 이제 그 부제품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들어온 거 유혹적 끝 해가지고 들어와서 여기 와서 이제 이 들어왔는 거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주교님이라든지 그 프랑스 그 선교사들이 입국을 하려고 했는데 입국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문들을 만들기 위해서 선바이트로 사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 네. 그래서 그래서 이쪽에서 거기 좀 무리를 해서 배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상해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주교님하고 이런 분들 해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한양으로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주도 가버려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이쪽에 보면은 이 성지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 성지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다시 올라가지고 바로 인천으로 올라가니까 경계가 싸움하니까 다시 주 피해가지고 오다 보니까 나발이에 상승.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 그 코스인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강의를 이쪽에서 서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까지 왔다가 필리핀에 왔다가 다시 왔다가 여기까지를 갖다가 오늘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쪽에서 사제품을 받는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이 김대근 신부님의 어떤 그런 말하자면은 순환이라든지 이걸 갖다가 살펴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김대근 신부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사실 아는 게 굉장히 우리가 적습니다. 지식. 그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김대근 신부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이야기를 만나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솔내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파리 외방에서 그쪽에서 마카오로 보내서 거기에서 신품을 받고 들어왔는데, 이쪽에서 국내에서 그 활동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 나라에서 잡혀가지고 순교를 했는 이런 식 이야기밖에 알려져 있는 게 지금 이때까지 거의 없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사실 그 김대근 신부님의 어떤 그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 그러니까 김대근 신부님은 사실 그 조선에서 최초로 세계인 글로벌한 그런 그쪽에서 그 당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신식 학문, 그리고 그 서양 철학, 역사, 신학 이런 거에다가 지금으로부터 한 180년 전에 라틴어, 프랑스, 중국어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거기에서 공부를 하는 그 기간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아편 전쟁, 그때 거기에서 이제 거기 통역으로 거기에 그쪽에 갔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거기 아편전쟁을 했었을 때는 중국이 패전국이었고 영국이 성전국, 그리고 그냥 프랑스는 곁따라서 성전국, 친국 이런 식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김대건 이 통역이 프랑스의 그쪽에 사령관하고 같이 가니까 중국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 보니까 자기 나라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냥 프랑스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쪽에서, 그리고 이 사람이 신학생이니까 그쪽에서 그 프랑스 사령관도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러니까 중국 사람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소문이 나느냐면은, 야, 저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한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그게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는 우리가 이쪽에서 제가 내일이라든지 이럴 때, 그 다음에 할 때 그런 설명을 하겠지만, 사실 김대건 신부님이 그런 사람들한테서 굉장히 그걸 사실 많이 봅니다. 그냥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평가해달라 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은 알아서 그런 식으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외국어에 굉장히 통했었고, 그리고 이쪽에서 여기서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시아 어떤 전역을 종횡무진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견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이 김대건 신학생은 사실은 거기에 마카오로 가기 전에는 굉장히 이 침체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딴 학생 두 사람은 최방지하고 그 두 사람은 굉장히 활발한데 김대건 학생 혼자만 좀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이쪽에서 선교사들 편지를 보면은 머리카락도 씌었고 희게 막 되고, 그래서 그런데 이쪽에서 이 필리핀에 이런 데서, 그러니까 사실 이 외국 사람들하고 접하면서 김대건 학생은 완전히 진짜 꽃이 피듯이 확 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진짜 지금으로 치면 아주 큰 꽃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이 김대건이 어떤 생활한 삶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이 그 당시 조선시대 때는 진짜 이 사회 현실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이 생활이고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렇지만 김대건은 항상 어떤 그런 이 난관이라든지 이걸 갖다가 역경을 갖다가 극복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쪽에서 김대건의 삶 중에서 소위 말해서 어떤 역경 이걸 갖다가 보니까 한 13개 정도가 돼요. 그리고 보통 사람 같으면은 하나 정도도 있어도 진짜 못 견디고 말이지 이런 식일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대건 신부님은 이쪽에서 이걸 갖다가 다, 그러니까 그게 다 믿음과 어떤 용기 이거를 기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책을 쓰면서 굉장히 좀 그런 것은, 저도 그 책을 쓰면서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김대건 성인의 그런 용기, 열정, 패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도 저도 이 생각이, 이 책 제목도 보면은 이륙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륙은 26입니다. 이 26은 뭐냐면 김대건 신부님의 한국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만 25세겠죠. 그래서
26. 그리고 또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한국 그 사회에서, 지금 사회에서 가장 힘든 나이도 사실 26입니다. 26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남자들 같으면은 군대 갔다 와서 학교에서 사회에 진출할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어떤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게 다 막혀가지고 그냥 제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것.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비행기가 이렇게 뜨듯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그 김대건 성인의 어떤 그런 이 성공이 우리 민족에 내려가지고 좀 좋은 어떤 그런 희망의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 제가 이 책을 쓸 때는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책을 쓴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본래 무역업을 했습니다. 무역업을 하고 평생 동안 무역업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군데 다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군데가 필리핀인데 그래서 그 필리핀에서 그쪽에서 그 일을 하는데 하루는 그게 있어요. 이 세남대에 갔었는데 세남대에 가니까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만화 안내 같은 게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김대건 신부가 필리핀에 가 있다. 뭐 이런 필리핀에 갔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말이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래 알아보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그 앞에 이제 이물에 그 필리핀에 그 피난을 갔었는데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이 필리핀에 있는 우리로 치면 뭐 수원 같은 데입니다. 서울 옆에 있는 큰 도시. 그쪽에서 이제 거기 이 한국 사무소장을 제가 했었는데, 그런데 그걸 갖다가 위치를 알고 보니까 김대건 신부님이 그 피난한 데가 제가 있던 그 지역에 있습니다. 뭐 같은 그 동네. 그래서 그 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들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거기 그 장소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니까 그쪽에 이 수원교구에 성안드레아 순교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수녀님들이 나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갔었을 때가 한 20년 됐는데 20년 전인데 거기 가니까 그냥 큰 못맛 덩그러니 하나 있고 그냥 그 옆에 비수하게 있고 그리고 수녀님들이 이래 풀을 뽑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때가 이제 거기 필리핀 롤롬보이 성지 그 개발 초기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인연들고 그래서 이 수녀님들이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시니까 나도 참 이렇게 좀 조금이라도 도움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 김대건 시부님에 대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의견이고 이야기가 너무 산만하게 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 그 로버리 이제 김대건. 사실 이 김대건 시모님은 한국 최초의 사제일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진짜 글로벌한 그런 인재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러니까 15살 때 이 파리 시모님들한테서 그 간택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생활하면서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이 마카오로 가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 생활 자체가 완전히 진짜 요새 한국말로 치면은 완전히 그 현지 밀착형 그런 어떤 그 이 생활 완전 그런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이라든지 모든 게 현대적인 그 당시로 왔었을 때는 첨단적인 그런 거였었고, 그리고 그 당시 우리 조선시대 때인데 그 당시에 벌써 이 마카오라든지 그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실 이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전 세계 역사에서 한국은 한 300년 정도 사실 됐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00년 전에 벌써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국은 지구가 둥근 지가 누군지도 모를 텐데 그때 벌써 마닐라에서는 이게 그 무역선이 멕시코 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시대적으로 굉장히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파리 이 글로벌 인재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저를 너무 산만하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야기가 많이 계속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쪽에서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거기에 그 마카오 쪽으로 그 공부를 하러 가는 그런 이 과정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한국교회에서 그 황서영 백서라고 있습니다. 황서영 백서가 적발되면서 그때부터는 이 정부에서는 그 전에까지만 해도 정권끼리서로 사원하는 그런 형태였었는데 그때부터는 무조건 그리스도 천주교 신자면은 그냥 소탄하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그걸 갖다가 단속하기 위해서 오가작통법이라는 이런 걸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책임을, 그러니까 이웃에 예를 들어서 천주교 신자가 있으면 그 이웃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고발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이렇게 피해를 보는 이런 이 오가작통법을 정부에서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거 내 개인 한 사람 때문에 말이지 옆에 사람까지 피해를 주겠구나. 이래서 신자들은 그때부터 다 이제 이 교우촌을 만들어가지고 산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저 대표적인 교우촌이 충청도 괴론이라든지 아니면 안양의 수리골이라든지 이런데 그쪽에서 들어가 버렸고, 그리고 이제 또 한편 그 사이에 이 신부님들도 박해했던 신녀 박해 때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사실은 이 조선의 어떤 천주교의 시가 말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데가 어디냐 하면은 파리예방정교회입니다. 그 파리예방정교회는 이게 프랑스 그런데 파리예방정교회는 사실은 수도원은 아닙니다. 수도원은 아니고 그쪽에서 이 교구 신부님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모여서 파견되어서 현지에 가서 그리고 거기에 또 특징은 뭐냐면 현지에 어떤 이 교회를 갖다가 설립을 하는 겁니다. 가서 그냥 딴 수도원처럼 자기 어떤 고유한 어떤 그런 이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교리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하는 게 아니고 현지에 가서 그 사람들을 어울려서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하는 가장 이 첫 번째 그게 뭐냐면 현지에서 성직자들을 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김대근 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이 선별을 해가지고 채광제, 최양업 이 세 사람을 해서 이 마카오로 이제 김태근 그래서 일단 이 학생들이 마카오에서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카오는 그런데 이제 그 세 명이 출발해서 최양업, 최방재 그리고 김대근 이 세 학생이 갔는데 그런데 7개월 동안 이 진짜 하루도 쉬지 못하고 그리고 또 출발할 때가 사실 그러니까 연말에 출발했습니다. 연말에 출발해가지고 이쪽으로 도달했었을 때는 여름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울 때는 추운 지방이 있고 그리고 더울 때는 더운 지방이 있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 열에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 최방재는 거기에 도착해서 얼마 있지 않다가 거기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최방재는 집에서 위열병, 열병으로 그런데 이 사망을 했는데 그때 그런데 최방재가 사실은 라틴어라든지 그리고 이 식사 시간의 어떤 성경 봉독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선교사들도 이 프란치스코 사비리의 용기를 갖다가 잃지 말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격려를 하니까 그런데 아픈 사람이 더 격려를 하면서 자기는 괜찮단 말이지. 그 대신에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그러면서 이 죽어가는 사람이 가장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
고백 성사를 못 받고 혹시 죽을까봐 그걸 걱정했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그 최방제는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참 어려운 것은 또 뭐냐면은 이게 그 생활 자체가 이게 문화 차이가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학생들하고 그쪽에서 선교사들하고 어떤 아주 좀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제 교리를 가르치는데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그쪽에서 신부님들이 삼위가 일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는데 한 일체다 말이지. 한 몸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조선 학생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아버지하고 말이지 아들이 같을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그 이 선교사들한테 굉장히 대들고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고백 성사를 볼 때 소제와 대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신부님들이 고백 성사를 볼 때 소제를 갖다가 다 고백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대제를 고백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특별한 게 아니면은 그냥 소제는 이게 이 묻혀간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그 좋아하는 그 학생들이 그 신부님들한테 이거는 독성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죄가 있으면은 다 고백해야지. 어떻게 알아서 말이지. 이거는 하고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느냐고, 이런 식으로 막 따지게 또 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이제 거기 이 신부님들, 그러고도 신부님들도 사실 그 나이가 많은 신부님들이 아니고, 그때 선교사 들어오는 신부님들은 거의 대부분 신분 받자마자 바로 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거기 그 프란치스코에 그 소속 성당에서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래서 신부님 들어오면은 대략 다 25, 26 이런 분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이 마카오에다가 신학생들을 갖다가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그리고 그 마카오에는 사실 이 김대건 학생하고 이렇게 같지만 사실은 학교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학생들을 그 편하게 있는 거기가 학교에다가 입학을 시키려고, 그래서 이제 다 준비를 하고 갔는데, 그 당시에 이 페낭에 있는 그 학교에서 중국 학생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학교를 갖다가 입학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국으로 돌려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했던 게 그냥 개인 교수 비슷하게, 그래서 신부님 한 분이 학생 하나를 맡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학과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때는 이런 나라가 있지만, 보통 때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맡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신부님들도 사실 이 불만이 없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나이도 어린 신부님이 그냥 학생을 하나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책임지고 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선교사들하고 이 학생들하고는, 그러니까 서로 서로 뭐 부닥낄 때는 또 부닥끼더라도 또 같이 이래 생활하고 이랬을 때는 굉장히 화목하게 이런 식으로 했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카오는 저기가 이 포르투갈 쪽에서 조차지이기 때문에 이 프랑스 사람들한테는 거기 그 여러 가지 제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랑스하고 거기 이 스페인은 본래 가톨릭 천주교 국가인데, 그래서 모든 어떤 그런 이 식민지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두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교황님이 배분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게 있냐면은, 그러니까 교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포르투갈하고 이 스페인에다가 어떤 그 교회의 권한도 주고, 그리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거는 나타나지 않고 이 포르투갈 정부하고 거기 그 스페인 정부에서는 교회를 이용해서 어떤 그 식민지를 개척하는 그런 어떤 그 부정적인 그런 것만 하니까 이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 그 이 파리 예방 성계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근데 그 김대건 학생들이 마카오에 가 있었을 때, 그때 이제부터 이 포르투갈 정부에서는 거기에 있는 딴 나라 사람들한테 다 좀 나가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퇴출을 시키는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쪽에서 어린 학생들 입장에 봤을 때는 외국에 와서 참 이렇게 기죽어 있는데, 그런 어떤 이 눈치까지 보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김대건 학생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스트레스성 어떤 그런 이 삶을 비슷하게, 그래서 건강 상태가 그쪽에서 김대건 학생은 굉장히 좋지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힘든 와중에 이제 거기 마카오 그쪽에서 이제 소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파리 예방 정부에서는 이걸 갖다가 학생들을 여기 놔둬도 될 게 아니고, 그래서 학생들을 갖다가 저기 이 필리핀으로 일단 그 피난을 시키자, 이렇게 해서 그 필리핀에 가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사진 왼쪽은 최근에 거기 이 김대건 성인이 유네스코 그 기념인물로 됐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 교구, 필리핀 그 교구, 그 마를로스 교구에서 김대건 성인은 추모 성인으로 모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모 성인이 된 그것을 갖다가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그 프레이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그 왼쪽에 있는 것은 그 유네스코가 인기들을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필리핀으로 그쪽에서 이 피난을 가는 그 과정부터 또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 그 중국 광동 지역 거기에서 그 이 밀무역으로 아편이 대량 유통되고 있다가 청국이 거기서 갖다가 불법화시키니까 그러니까 그 민심 자체가 흉흉해지고 그래서 이 마카오에 있는 그 외국인들은 신변의 그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 예방정대에서도 김대근을 비롯한 신학생 2명, 그리고 또 그 태국 신학생 2명, 이렇게 해서 신학생 4명하고 신부님 2분을 마닐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당시에 마닐라에서 마카오에서 마닐라까지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 이제 그 배를 타고 가는 배는 거의 스페인 배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흥미로운 거는 그러면은 그 당시에도 옛날에 그걸 있었는 그쪽에서 배삭을 갖다가 치는데 그런데 그 신부님들은 100%, 학생들은 50% 이래서 그 가격을 갖다가 이렇게 환산을 지금식으로 한번 해보니까 그 당시에 마카오에서 이 필리핀까지 한 9일 정도 되는 그게 백값이 선편이 한 45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김대근 학생이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감명을 받은 것은 이 스페인 배를 타고 가는데 이 함장하고 거기 성무들이 이래 밤에 묵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참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래 많이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조선에서는 들어가면 죽는데 여기에서는 신자들끼리 같이 해가지고 일도 같이 하고 저녁에는 묵주기도까지 하니까 참 그게 보기 좋았던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만라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니까 이때까지는 마카오에서 굉장히 움츠려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만라에 오니까 거기에서는 막 총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그쪽에서 거기 주교님 이런 분들까지 와가지고 환영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길을 피면서 살게 되는 그런 그리고 가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만라의 총대리 주교님께서는 이 학생들 그리고 또 이제 피난이 오니까 불쌍하다고 미사를 갖다가 50대를 갖다가 미사임을 50대 분을 갖다가 돈을 갖다가 한몫을 줬다는 그런 고마운 그런 얘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롤롬보이에서의 생활, 롤롬보이 지역은 이 마닐라만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경인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물길이 낮은 지역을 갖다가 거슬러 올라가는 그 지역에 이 롤롬보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이 섭지에다가 이렇게 바닷물이 그 안쪽까지 들어갈 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김대근 학생하고 그걸 가졌을 때는 거기에 걸어가는 게 아니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배를 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롤롬보이 성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롤롬보이 여기가 이제 마닐라고 마닐라에서
이 사루세 델몬테시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쪽 제가 한국 수장을 있었던 그쪽 지역이고, 그리고 요 안에 보면은 이제 이 롤론보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 롤론보이까지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물길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쪽으로. 그래서 이쪽에 이 롤론보이 여기는 이 본래는 이 도미니코해 수도원 거기에 이 농장입니다. 그래서 농장을 갖다가 도미니코에서 일단 이 불쌍하고 이러니까 거기서 살아. 그래서 이쪽에서 생활을 갖다가 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경치가 참 좋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석양이 지금은 이쪽에서 이것도 한 5, 6년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쪽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다 비정센터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김대건 이쪽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거기에서 김대건 성인에 대한 그런 이 수호성인 이런 걸 한다고 하면서 이제 행사 중에 하나를 갖다가 이제 물길을 따라가지고 김대건 성인이 이제 그쪽에서 한국의 어떤 그런 의상을 갖춰가 있고 이쪽에서 배에서 내리는 그런 이 행사를 하는 것을 갖다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 신학생들은 이 롤론보에 와가지고 이 몸과 마음이 굉장히 건강해졌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있으니까 이제 아편전쟁이 대충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다시 마카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마카오로 돌아가서 그때부터는 이 공부를 소홀했던 모든 걸 갖다가 집중을 하면서, 그래서 이 철학 과정을 갖다가 거기서 마치는 거로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마치고 있는데 이 프랑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세실이라는 함대 사령관이 거기에 이 책임 신부님한테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기회 받을 때 우리 선교사들이 돌아가시고 이런 걸 갖다가 따지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중국은 영국한테 아편전쟁 그런 식으로 됐으니까 우리도 어떤 아시아에서 어떤 근거지를 갖다가 만들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조선에 가서 거기에 이 키예바케트의 어떤 그런 이 피해를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하고 그 대신에 이것을 우리하고만, 그러니까 프랑스하고만 이렇게 교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약속만 한다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선을 갖다가 이렇게 방문을 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 제목 자체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북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이 아리강화라는 것은 이것은 이 프랑스의 이 배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김대근 신학생은 그 이제 역할 자체가 일단 이 통역으로 가는 거로 그런 식으로, 그래서 만일하를 출발해가지고 이래 올라오는 그런 식의 가는데,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이 아편전쟁이
이게 사실은 그 처음에는 생각했던 것보다도 이쪽에서 한 몇 개월 정도,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 함장이 눈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눈병 때문에 있는 사이에 이 아편전쟁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더 이상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대건 학생 개인으로 봤었을 때는 참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아편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난징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때 이 프랑스 대표니까 이게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통역을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김대건 학생은 거기에 중국의 어떤 대표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인사도 하고 말이지.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갖다가 이 젊은 사람의 눈에 굉장히 이렇게 초심을 가지고 이렇게 관찰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김대건 신부님은 사실 그 신부님이 안 됐으면 굉장히 유능한 외교관이 돼 있을 그런 분이 사실은. 왜냐하면 어떤 그런 이 사리 판단이라든지, 그리고 외국어도 잘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어떤 그 카리스마가 굉장히 사실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아편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주위 상황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걸 갖다가 굉장히 자세히 그걸 갖다가 관찰을 하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었을 때, 그때 그리고 이제 체포됐었을 때, 그때 이 포도청에 가서 이 문출을 당할 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편전쟁 그때 있었던 그런 이야기, 그리고 조선이 이제 외국 사람들, 외국하고 어떤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그런 이 충고도 해주고, 그러면서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영국 사람들이 아마 김대건 학생한테 그랬는 모양이에요. 이거 니도 봤지만 말이지, 이쪽에서 우리가 중국 같은 큰 나라도 우리한테 꼼짝 못하는데, 조선 같은 조그마한 나라들은 그렇게 하니까, 만약에 우리가 배를 가지고 가기만 가면은 너그 그 천주교는 당장 해방될 거다. 그래서 어떠냐 말이지, 네가 이제 안내를 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김대건이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영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갖다가 굉장히 말렸다. 그리고 또 어떤 그런 이 민족이 약하다고 해서 말이지,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라, 이래가지고 답지 않게 굉장히 영국 그쪽에서 충고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걸 갖다가 자기가 막았다. 이런 걸 갖다가 이 순교 고모에게 그 포도청에서 했었을 때 그때 그런 이야기가 있어. 그리고 또 이게 이 아편전쟁 문제, 이 문제에서 우리가 굉장히 진짜 김대건 학생이 참 아쉽던 그런 뭐냐면, 이게 아편전쟁이 났었을 때, 그때 이
그 상황을 보는 어떤 그 각도에 따라 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의 어떤 그 운명이 사실 바뀌었습니다. 그 뭐냐면은 이 아편 전쟁이 나섰을 때 그때 이 일본에서는 이 아편 전쟁의 결과를 어떻게 알았느냐면은 이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에서 거기에 정보망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일본 입장에 봤을 때는 중국이 큰 나라로 생각했는데 영국한테 한마에 당하니까 야 우리도 어떻게 빨리 이 개항을 하고 계획을 해가지고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은 그 아편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한 10여 년 후에 미국에서 오니까 바로 어떻게 통상 교섭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근대화되는 그런 걸 갖다 그리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중국은 자기들이 당하는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이 뭐냐면은 그것은 그냥 우리 큰 나라의 어떤 그 변방 지방에 있었던 일 하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굉장히 소문하게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제2, 제3 아편 전쟁이 일어나고 중국은 완전히 그냥 그 식민지화되는 뭐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못한 게 조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편 전쟁을 갖다가 아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중국에서 이렇게 관보에다가 이렇게 게재 있는 걸 보고 그때서 이런 게 있었는구나. 그런데 그 관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조작이 되는 거라 가지고 진실이 사실 거의 없는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 시대에 그때 이 김대걸은 이 토르층에서 거의 문출을 당하고 이랬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또 우리가 영국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프랑스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갖다가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서 그거를 갖다가 이 위에다가 다 이렇게 보고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갖다가 김대걸의 어떤 그런 것 충고라든지 이런 어떤 시킨이라는 걸 무시하고 하다가 보니까 어떤 그 이후에 우리 어떤 그런 이 역사의 어떤 그 비극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막지 못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난징 조약장의 그런 이 모습인데 김대건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까 이야기했던 프랑스 한무술인간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두서없었는데 내일은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요 이후에 김대건 선생님이 부제품을 받고 그리고 사제품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 프랑스 신부님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그런 걸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강의를 갖다가 이어가도록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해주신 국립학교 선생님께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강의 들으면서 선생님이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제가 처음 교리했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가 처음이어가지고
이런저런 자료들 많이 준비하고 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 많이 하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형제님도 이렇게 오늘 강의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준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 하시는 거가 또 이렇게 익숙지는 않아가지고 또 긴장 많이 하셔가지고 좀, 네. 그런 모습이 참 이렇게 저의 옛날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김대건 신부님이 이렇게 그 박해 가운데에서 이렇게 프랑스 선교사 신부님들의 그런 선택으로 또 본인의 그러한 그런 결심으로 이렇게 유학을 떠나시게 되는데 당시 뭐 외국과의 그런 교류나 그런 만남 그런 것들이 학문적인 그런 교류도 아마 중국이 중심이었을 텐데 특별히 이렇게 서양 문물을 가장 처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뭐 파리 이렇게 프랑스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또 마커에서 뭐 포르투갈 사람들 또 필리핀에서 뭐 그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스페인 사람들 다양한 국적의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누구보다도 뭐 많은 식견이 있으셨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에서 배웠던 그런 언어들 또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웠던 그런 언어들 또 신학과 그런 철학적인 그런 사고들이 당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이렇게 열려있는 글로벌한 그런 인재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다양한 그런 경험들이 또 신부님을 이렇게 성장시켰고 또 여러 이렇게 열악한 조건들 가운데에서 마카오까지의 그런 가는 과정들도 힘들었을 것이고 거기에서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같이 갔던 그 최방재라고 하는 신학생은 도중에 이렇게 돌아가시기도 하는데 그런 어려운 여건들 가운데에서 또 전에 듣기로는 최영업 신부님이 오히려 더 이렇게 성직자의 그런 자질이나 품성들이 더 훌륭하셨다라고 하고 그에 비해서 약간 비교 대상의 그런 김대건 신부님이었다라고 전해지지만은 또 그 믿음이나 그런 열정들은 또 최영업 신부님 이렇게 못지 않으셨고 이렇게 굳은 마음으로 이렇게 사제가 되셔서 우리의 첫 이렇게 한국 이렇게 방인 신부님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여러 다양한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또 그런 하느님의 그런 섭리하심으로 하느님의 이끄심으로 여러 유학 생활을 이렇게 잘 이렇게 수행하셨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부제품, 또 사제품, 그 이후에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다음 시간에 또 전해주신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도 많은 교분들 함께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분당 이렇게 집중 판공이 있어요.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오후 4시부터 6시, 저녁 7시 반부터 9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화요일 날은 조금 일정이 겹쳐서 이렇게 이렇게 있지만은 그래도 성사 다음 주에 집중 판공이 있으니까 아직 고해 종사 판공 종사 못 보신 교우분들은 또 잘 준비하셔서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함께 보시고 이제 부활 잘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친 기도로 영광송 바치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강복 드릴게요. 제가 깜빡했는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